안녕하세요. 2월 11일 금요일 장 마감에 주가의 모습 그리고 그래핀에 관련된 그러한 기사들을 한번 또 찾아봤습니다. 오늘의 그래핀에 대한 부분은 한국 대학신문에 올라온 내용인데 건국대의 연구팀에서 분자 도핑을 이용한 초고민감도 그래핀 가스 센서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하는 내용하고요.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국내 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4.2 포인트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18.26, 2%대,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코스닥이 2%대의 하락을 보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전문가들의 그러한 시황을 좀 보다 보니까 간밤에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을 해서 코스닥이 휘청거렸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미국의 FOMC는 8차례의 일정이 있죠. 그곳에서는 통화를 결정을 하고 통화 유통량을 결정하고 금리 인상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시황 중에서를 보게 되면 미국의 그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로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7월 1일까지는 1%포인트의 수준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밝혔던데요. 저도 공감하는 한 바입니다. 그럼 1% 정도의 상승은 이미 큰 문제가 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FOMC는 3월 15일에서 16일, 그러니까 다음 달에 3월 중순에 또 FOMC가 일정이 잡혀져 있고 5월 3일에서 4일 그리고 6월 14일에서 15일 이틀 정도가 일정이 있으니까 그러면 상반기에서 세 번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3월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0.5% 정도, 그리고 5월 3일에서 4일간은 0.25%, 6월 14일에서 15일은 0.25%. 그래서 7월 1일 이전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1% 정도의 상승을 시킴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좀 잡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 그렇다라고 해서 국내 증시가 이렇게 과하게 코스닥이 2%의 급락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지나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유럽이나 미국 증시는 이렇게 큰 폭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잠시 그래핀의 초고민감도 그래핀 가스 센서 기술은 잠시 후에 해보고요. 시장 상황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본다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를 보게 되면은 하락세이지만은 2%대까지 하락을 한 곳은 없었죠. 일본 증시는 이렇게 강보합을 형성을 했고 대만의 가권은 마이너스 0.15%의 약세를 보였었고 국내 코스피는 0.87% 마이너스 24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0.2%대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마이너스 18.26포인트 아시아의 어디에서도 2%대의 하락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라는 것. 그리고 유럽 증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영국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에서는 영국이 나와 있지 않았는데 프랑스 한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이게 일봉의 모습인데 이 고점과 저점이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지 않는다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한편으로 우리의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고점 대비 상당하게 지수 조정이 보여지고 있죠. 코스닥을 보게 되어도 역시 1062포인트 지난해 7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난해의 10월 올 초만 하더라도 코스닥은 1040포인트에서 현재의 877 상당하게 이렇게 지수 조정을 보인 반면에 유럽의 증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는 프랑스를 봤기 때문에 독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이것이 일봉의 모습인데 이곳에서 겨우 여기 정도까지만 보여졌다는 사실이죠. 독일도 상당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죠. 미국을 보게 되면 주요국을 보게 되면 미국의 다우존스도 그렇게 큰 폭의 지수 조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36,900포인트 고점 그리고 35,241포인트 고점 대비 저점이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하고는 큰 차이를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역시 나스닥은 조금 심화가 좀 커졌습니다. 여기에서 하락을 13,500에서 하방 경직이 되고 현재는 14,000원대 정도 21선 위에 있는 모습입니다. 21선 위에 나스닥과 다우존스가 있는 반면 코스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코스닥은 21선은 그만두고 11선과 5일선 아래에 위치했다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죠. 코스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는 위에 21선이 있는 모습이고 11선 위에 있는 480선 위에는 물론 있지만요. 이와 같이 글로벌 시장과 따로국밥처럼 현재의 국내의 지수가 좀 더 과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FOMC의 금리 인상은 올 7월 즉 상반기까지는 1% 정도의 상승 3월 15일에서 16일 다음 달 3월 중순경에 0.5% 그리고 5월 달에는 0.2요 그리고 6월 0.2요 그래서 7월 1일 이전에 1% 정도의 금리 인상 정도에 해당을 하는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없잖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건국대 연구팀에서 분자 도핑을 이용해서 초고민감도 그래핀 가스 센서 기술 그래핀은 저항이 없을 정도로 전자가 상당히 많아서 저항을 못 느낄 정도로 상당한 전자의 이동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센서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의 민감하는 정도에 따라서 반응을 빨리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자가 많이 많아야 되겠고 움직임이 원활해야 될 것이 즉 저항이 없어야 되겠죠. 유연 디스플레이, 헬스케어용 소자, 웨어러블 센서 저는 그래핀에서도 반도체 또는 디스플레이 또는 2차 전지도 그렇지만 웨어러블 부분에 그래핀이 많이 적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웨어러블이라고 하는 건 착용할 수 있는 뭐 스마트워치 손목에 차는 것 또는 스마트 의류 또는 뭐 메타버스 등등 다양하게 웨어러블 센서 등이 사물 인터넷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을 기대한다. 요 가스 센서 부분. 그래서 요 밑에 부분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연구의 성과들 이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건국대학교는 화학공학부 이휘형 교수와 권빛누리 연구원 이게 이름인가 보아요. 권빛누리 이름이 예쁘네요. 권빛누리 연구원이 제1저자로 함께 연구를 했고 그래핀 고유의 특성은 유지하면서 인체의 유해한 가스를 실시간 검출할 수 있는 고민감도 그래핀 가스 센서 기술을 개발을 했다. 관련 논문명은 울트라 센시티브 N 채널 등등 그래핀 가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센서의 구동 온도, 낮은 민감도 선택성으로 인해서 제한을 받고 있는 부분을 잘 해결을 했다라고 했네요. IoT, 사물 인터넷 시대의 웨어러블 센서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실리콘과는 딱딱한 소재를 쓰지 않으면서 가볍고 우수한 성능을 지닌 센서의 개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래핀 기반이면은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을 한 부분이죠. 이에 연구팀은 카본 한 층의 전도성 소재로 알려진 그래핀을 이용해서 PPQ 1000조분의 1을 나타내는 그 이하의 농도에서도 반응하는 그래핀 가스 센서를 제조했다라고 했고요. 연구팀은 그래핀의 이산화 질소에 대한 감도 선택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자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아민 분자 NH4 아민기 부분이죠. 아민기를 그래핀 위에 도핑을 시켜서 뭐 이렇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전자가 풍부해진 그래핀은 전자가 부족한 이산화질소와 같은 산화성 가스의 흡착 증가하나 또는 암모니아와 같은 환원성 가스에 대한 흡착은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했다. 건국대 물리학과 이윤경 교수팀의 양자역학적인 계산 결과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이 증명이 되었고, 특히 분자 도핑 전에는 그래핀의 이산화 질소에 대한 민감도가 10억분의 1 수준에 머물렀지만 분자 도핑을 아민 분자들을 그래핀 위에 도핑을 했더니만 100만 배 이상이 향상된 동일 재료 최고 수준인 PPQ 수준의 민감도, 즉 1000조분의 1, 대단한 센시티브한 것이죠. 이 교수는 이번 연구는 분자 도핑을 통해 그래핀 고유의 투명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산화성 가스에 대한 우수한 민감도 선택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일단은 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유연한 디스플레이, 헬스케어형 소자, 디바이스, 웨어러블 센서 등의 다양한 사물 인터넷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점차적으로 우리 일상에 점점점 연구 성과, 학회에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자꾸만 그래서 올해 2022년대는 보다 더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학회와 전시회 또는 박람회 등을 통해서 그래핀이 우리 일상 속으로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오는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거래량은 40만 주보다 되지 않은 38만 9천 주의 거래량에 대해서 2.01% 하락을 했습니다. 3,660원. 오늘 코스닥 시장이 2.04%의 하락을 보였고요. 그보다도 적은 가격 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일제지는 오늘 공매도가 46,474주. 공매도 녀석들은 참으로 참 공매도 끊임없이 칩니다. 평균가는 3,672원에 해당을 하고요. 신용시장 오늘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주가 바닥권이기 때문에요. 전저점이 무너지는 모습에서 큰 폭의 신용잔고는 줄어들 텐데 그러한 상황이 아니어서 꾸역꾸역 조금 저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가총액 4,671억 원이고요. 오늘 390만 주 3%대에 올라섰습니다. 외국인에는 오늘 4만 주 정도가 들어온 모습이 되고 장중의 수급은 오늘 7만 1000주 금융투자 전에 언급을 드렸습니다. 매수를 해보아야 분명히 공매 세력의 창구로서 다 전부 나올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외국인 물수급은 대단히 좋습니다. 오늘 38만 9천주 중에서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를 차지했을까? 오늘 프로그램이 6만 주 정도를 차지했네요. 프로그램의 매도는요 7만 6천요, 매수는요 13만 6천 주요. 매도와 매수 수량을 다 합치면 얼마요? 20만 주 정도가 됩니다.
거래량이 38만 9천 주, 40만 주 중에서 프로그램이 20만 주를 넘는, 그 중에서 순매수가 6만 주 정도. 요 순매수가 바로 이곳의 장중 수급으로 잡히고요. 대략 하루 거래량의 50%에 해당하는 것이 프로그램으로 좌지우지하는 국일제지입니다. 1억 2,700만 주에 해당하는 1억 2,760만 주에 해당하는 국일제지의 총 주식수 중에서 오늘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38만 9천 주, 40만 주가 채 되지 않는 거래량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JP모건에서 또 외국계 창구가 3만 6천 주 프로그램으로 여기 JP모건에서 한 듯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시장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어제 3,800원을 돌파하기가 조금 어려웠었고요. 어쨌든 현재 이 위치 정도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3,600원 정도를 하방 경직으로 최근 1월 달에는 투매로 이어지면서 3,280원 이때는 지속적으로 신용의 물량이 내던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었고요. 이제 날짜는 2월 11일 오늘이 이제 토요일이기 때문에 2월 12일이 됩니다. 시간이 점점 빠르게 진행을 하고요. 다음 주가 되면 벌써 2월도 중반으로 접어들고 이제 3월 중순이 바로 FOMC의 일정이 되면서 또한 불확실성이 가중이 되어서 시장은 또 요동이 칠 가능성은 다분히 높습니다. 최소한은 급등으로 가지는 않겠죠. 일단은 주가가 오른다라면 2월 달에 오르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3월 초부터 FOMC가 예정이 된 3월 중순까지는 대단히 조금 또 냉랭한 그러한 시장이 형성이 될 것 같고요. 오른다라면 2월 달에 올려서 3월 달에는 조정, 4월 또는 5월 1분기 실적 발표 즈음부터는 어느 정도의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 상황을 그리고 공매 세력의 움직임을 잘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나 저제나 이제 그래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든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서 회사를 좀 이제 다음 주 정도는 한번 통화를 해보면 다시 한번 저도 물어보겠지만 잘 진행이 되는지 한 번 더 뻔한 말 같지만 늘 그래도 우리는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는 전화 한번 오랜만에 걸어봐서 진행상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특허 부분은 어떻게 좀 잘 국내의 세 개의 특허가 잘 진행이 되는지 등록의 막바지 정도에 있는지 정도 한번 물어볼까 합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 행복한 주말 되시고 또 다음 주도 역시 이제는 2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토요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